안녕하세요. 유비서 유튜브 비장의 입문백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비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 꿀팁 3가지씩 알려드릴게요. 가로 촬영 꿀팁 첫 번째입니다. 구도를 쉽게 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이드 프레임이란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기능을 이렇게 선택해서 켜주시고 적용한 다음에 카메라 화면을 불러와 보면 미세하게 가로선, 세로선 두 줄씩 격자라고 하는 가이드 프레임이 적용이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촬영된 화면에 똑같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만 보이는 기능이에요. 쉽게 구도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화면에서 수직 수평에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하는 화면에 그 일직선이 맞게끔 화면을 잡아주시면 돼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유비서 미니 셀카봉에 이 보레드 레버를 조절을 해서 가로선을 기준으로 이 제품의 가로선과 일직선이 되게 맞춰주시면 가로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수평이 맞게 되겠죠. 이렇게 배경이나 또는 일직선이 되어 있는 소품, 인물들을 맞춰주시고 가이드 프레임과 동일하게 화면 안에 넣어주시면 구도를 맞추는 건 끝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물을 화면에 담을 때 위아래 여백을 좀 일정하게 확보하면 좋습니다. 제품 리뷰라든지 어떤 사물을 찍을 때 또는 자연 풍경을 찍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송 화면의 구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보통 인물의 머리 위에 주먹 하나 정도의 여백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자막을 넣을 공간을 확보해서 중요한 인물의 얼굴이 화면에 벗어나거나 가려지지 않게 담고 있죠. 위아래 여백을 일정하게 확보하면서 얼굴이 화면을 벗어나지 않게 구도를 잡으면 시청자들이 시청하기에 편안한 화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종이 박스를 찍으려고 하는데 여백이 없으면 자막을 넣을 공간이 애매하죠. 일반적으로는 위의 여백도 아래의 여백도 일정한 간격으로 가이드 프레임의 수직 수평을 맞춰주시고 자막을 넣을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이 종이박스에 대한 일부 정보를 자막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카메라의 높이를 인물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눈높이의 시점으로 촬영을 하면 화면에 담긴 인물과 대화하는 것처럼 가까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콘텐츠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비사의 미니 셀카봉 삼각대의 길이를 조절해서 원하는 눈높이로 스마트폰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익숙하지 않은 시점으로 이제 낮은 앵글에서 낮은 구도에서 인물을 촬영하게 되면 이 나름 신선한 재미를 주실 수 있는 연출로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점이 장시간으로 지속되면 불필요한 시각 정보와 불안한 인물의 시선 처리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좀 불편한 시청 경험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눈높이와 일치된 환경에서 촬영하실 수 있게 찍어주시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시청자들이 구도에 대한 이미지 정보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높게 들고 계시면 팔이 많이 아파요. 팁을 좀 드리면 이 유비서의 삼각대는 길이가 늘어납니다. 높은 화면에서 눈높이에 가깝게 찍어주시게끔 들고 찍어주시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이런 위치에서 촬영을 하시기보다는 촬영하는 또는 찍히고 있는 인물의 시선에 맞게 촬영해 주시면 좋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촬영의 팁 3가지를 배워보았는데요. 사실 방금 알려드린 이 3가지 팁은 세로 촬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세로 촬영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제 모습에 가깝게 카메라에 담고 싶다면 살짝 확대해 보세요. 카메라 화면은 보이시겠지만 유비서 삼각대 다리가 보이고요. 필요하지 않은 왜곡들도 많이 보여서 내가 실제로 봤던 맨눈으로 보는 이 이미지와 좀 다르게 화면이 담기는 것 같아요. 광각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왜곡이 돼서 주변부가 기이하게 늘어나 보이고 불필요한 부분들까지 같이 화면에 담기는 거예요. 확대를 살짝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삼각대의 다리가 보이지 않게 되죠. 살짝 위치를 잡아주시고 수직 수평을 잡아주시면 안정적인 구도이면서도 왜곡은 줄어들면서 내가 맨눈으로 보고 있는 이미지 모습과 동일하게 카메라에서 영상으로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많이 찍어보시면 더 아름답게 찍을 수 있고 왜곡이 없게 찍을 수 있는 각자만의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추가 팁으로 링라이트 조명을 함께 사용하고 싶다면 유비서 링라이트 조명에 미니 셀카봉 삼각대를 직접 연결을 해주시고요. 카메라 위치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이 동그란 부분 안에 카메라 렌즈를 넣어 주시고 확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높이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링라이트에
동그란 부분 안에 카메라가 오실 수 있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 주변 부분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를 살짝 넣어주셔서 이 조명 부분이 나오지 않게 이 공간 안에서 인물을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인물 또는 물건이 조명을 풍부하게 일치된 방향에서 받기 때문에 더욱 뽀얗게 나오고요. 화면에서는 조명이 걸리지 않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으로 가겠습니다. 머리나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다면 얼굴을 화면 가운데에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머리 위치가 위나 아래에 놓이면 왜곡이 매우 심하게 발생을 해서요. 거울로 보는 모습과는 다른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영상이 담길 수가 있어요. 격자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면 화면 중앙에 가깝게 머리 위치가 놓일 수 있도록 구도를 잡아보세요. 자, 지금 제 모습이 담기고 있는 카메라에서 제 중앙에 맞게 스마트폰 셀피봉을 잡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 머리가 위로 오게 되면 머리가 커지는 효과를 보이죠. 또 밑으로 가게 되면 기이하게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전면 카메라는 가까운 거리를 찍을 수 있게 하려다 보니 주변부를 왜곡을 해서라도 더 넓게 담으려는 기능을 구현해 놓은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나의 얼굴, 나의 머리가 작아 보이고 싶다면 얼굴을 최대한 화면 가운데 배치해 주시면 주변 부분은 이제 더 넓게 보일 수 있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세로 화면의 좌우 여백을 넉넉하게 구도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좌우 여백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스마트폰 화면비에 따라서 좌우 화면이 잘린 채로 컨텐츠를 시청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컨텐츠가 업로드될 플랫폼에 따라서도 각종 배너, 아이콘, 팝업창 등으로 옆에 있는 화면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내가 촬영된 화면과는 무관하게 컨텐츠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좌우 여백을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하고 위아래 여백 그리고 머리의 위치는 중앙에 올 수 있게 해서 구도를 잡아주시면 좀 더 깔끔하고 멋진 구도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 세로 촬영에 활용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배워보았네요. 가로 촬영, 세로 촬영 위한 방법은 유비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대신 고민할게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앞에도 뒤에도 모두 카메라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적재적소에 따라 상황에 맞게 카메라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유비서가 여러분의 유튜브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